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코스닥의 날이죠. 코스닥이 1000포인트, 그러니까 천스닥에 올라선 상태고요. 오늘 강세도 뭐 6%대 오전 중에 지금 불과 2시간여 만에 지금 6% 가까이 상승해가지고 매매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개인들은 뭐 많이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 기관, 뭐 금융투자, 투신 이쪽은 모두 매수가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이 어디까지 오늘 종가까지 가고 끝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인 것과 중소형주 관련돼서 얘기할 거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나오셔서 올해는 시장의 중소형주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이 오늘 딱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시황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지난 시간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 좀 보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되새겨 놨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앞으로 이런 강세가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좀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뭐 오늘은 바이오나 아니면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크게 보면 바이오, 2차전지 인터넷 게임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 업종이 다 같이 좋으면서 코스닥이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은 빼먹으셨는데 로봇은 아닙니까? 로봇은 아직까지 그 코스닥 전체에서 보면 비중이 조금 작기 때문에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조금 작고 근데 어쨌든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시장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모두 포함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승부처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입니까? 올해는 성장에서 보면 우주랑 로봇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쪽에서 보면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GDP 성장률이 달성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좀 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작년 2, 3분기에는 뭐 이비 발행이 많았다면 4분기부터는 시비 발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보면 그래도 이제 자금 조달을 하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금 조달로 한시름 났고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 발행하고 시비 발행이 많았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자금 조달할 때 그냥 채권 발행해도 되는데 뭐 신용도라든지 회사 상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주식과 연관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한 기업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주면 이제 그 회사들은 자금 조달 이슈는 사라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높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코스닥 기업 중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좀 위험했다가 확 좋아지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한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시비 물량을 다 이제 충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1분기 올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생각보다 오버부킹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저희가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1년 영업이익률이랑 3년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서 보면 그 1년 영업이익률은 이 기업의 뭐 단기적인 업황을 반영하고 3년 영업이익률이 이 기업 혹은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좀 장기적인 평균 마진율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는 1년 영업이익률이 3년 영업이익률 이렇게 위에서 뚫고 올라갈 때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주식들을 사 모으면 되게 이제 저점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 어려웠고 자금 조달을 좀 했던 섹터들이 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이쪽이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특히나 뭐 바이오는 사실 작년에 그래도 좀 글로벌 기술 이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데 뭐 그렇게 뭐 2022년 3년만큼 어렵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는 좀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주가는 사실 이 기업이 거의 망할 뻔하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금 조달을 한 걸로 대충 이제 숨통이 트였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가는 되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무적인 이슈를 좀 덜어낸 회사들,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중에 올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기업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좀 됩니다.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목표치를 3,000을 얘기했단 말이죠. 어디까지 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3,000이면 저희가 뭐 1999년, 2000년 그 IT 버블 때 갔던 주가 수준이고 그 이후로는 사실 1,000을 넘었던 적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업종 중에서 3개가 다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3개 중에 뭐 2개 업종만 잘 되더라도 사실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오랑 2차 전지는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2개만 잘 돼도 지수는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3개 업종 중에 하나 혹은 아예 다 안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게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코스닥 저는 시장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수 투자를 하기보다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제 그 코스피처럼 밴드에 레인지를 두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일단 1,000이 넘었고 올해 이제 작년에 코스피가 좋았던 것처럼 코스닥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 한 1,500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 정도까지는 올해 그래도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에서 힘을 내주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코스피 5천 특위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퇴출 강화도 있었고 그게 선결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그다음에 STO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최근에 미국에서 벤처캐피탈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주식이랑 그다음에 토큰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IP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이제 미국에 있는 VC에서 투자를 할 때 비슷한 형태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 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ICO의 형태로 했을 때 이제 유동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사 입장에서는 엑싯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 거죠. 그 미국이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국내도 이쪽 시장에서 최근에 규제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원래 이렇게 가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한국은 여태까지 좀 규제를 하다가 이걸 풀어주면서 기울기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좀 투자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유동성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자본 시장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만들어지나요? 근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게 코인 쪽에서 주식시장으로 오는 자금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한 3, 4년 전이랑은 지금이 좀 다른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지속해서 랠리를 보이려면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판단하세요? 코스닥 시장은 기업들이 코스피와 다르게 주주 환원을 해주는 시장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주들한테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가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서는 아무래도 성장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예전에는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2024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니까 코스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면 코스닥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형주 위주로 특히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오늘 이제 색깔이 완전히 코스닥 시장이 확 뜨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투자자들은 작년에 내가 반도체로 돈을 좀 많이 벌었고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면
일부를 덜어내서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반도체 시총이 거의 1,600조 원 정도 네. 되는데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저희가 팔더라도 다른 섹터들은 다양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 약간 순환매가 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반도체 이익 컨센서스가 본격적으로 상향되기 시작했던 게 작년 10월부터거든요. 그러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분기 동안에 저희가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가 250조 원 정도에서 310조 원으로 한 60조 원 정도 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올해 지난주까지 또 한 355조 원 정도로 이제 늘었는데 거기서 반도체가 기여하는 이익 기여도는 90%에서 95%로 올라갔는데 이 지수에 대한 기여도는 70%에서 한 4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기여도는 올라갔는데 지수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충분히 올랐으니 이걸 팔아서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다 끌어올리다가 지금은 다른 데가 같이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네. 지수 상승 기여도가 반도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거를 조금 덜어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시장은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다 봤을 때 약간 과열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과열의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예탁금이 거의 100조 원 가까이로 늘었거든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 한 96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역사상 최대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래대금 회전율을 보게 되면 지금 한 3.2배 정도 되는데요. 이 거래대금 회전율이 한 6배 정도 가면 그러니까 2021년 코로나 때나 아니면 배터리 과열이었던 2023년 네. 이때는 거래대금 회전율이 6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과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과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제 주변의 변수들 좀 볼까요? 이번 주에 이제 일정들 쭉 보면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국내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9일 날 또 실적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실적으로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벤트는 무난히 넘을 거라고 보세요? 좀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빅테크 네. 기업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인텔이나 아니면 뭐 G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에 좀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이게 시장 기대치를 많이 넘어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주가는 좀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AI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이제 캐펙스의 증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을 때 100에서 시작한 캐펙스가 지금 올해랑 내년에 한 30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추세를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꺾이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할 건지 이런 걸 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국내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도리어 이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발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실적 발표하는 우리나라랑 미국 기업이랑 다 포함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컨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1월 초에 잠정 실적을 냈을 때 역대 네. 최대 실적을 냈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캐펙스를 더 늘릴 건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네. 기업들이 이제 캐펙스를 2022년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랑 내년은 300 이상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한 130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갭이 있었던 거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데로 연결이 되면서 기업들이 그 스프레드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방에 있는 AI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이만큼 하는데 거기다 이제 공급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고 보기에는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메모리 가격은 좀 빠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게 되게 애매합니다. 투자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공급이 조금 순환이 터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내려갈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캐펙스 투자한다 그러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환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 저희가 얘기할 때 뭐 바이오 얘기도 하셨고 2차 전지 얘기도 하고 로봇 얘기하셨지만 반도체 장비주는 언급도 안 하셨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장비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장비 그다음에 뭐 부품 그 앞단으로 가면 소재 이렇게 거꾸로 소부장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지금 그 새로운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태 최근 2, 3년 동안에 아무래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렇게 여유로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자랑 하이닉스 말고도 중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들도 지금 돈을 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너도 나도 돈을 벌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나는 이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를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은 가이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캐펙스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어요. 그 외에 대외적인 환경 보면 이제 미국이 여러 국가의 뭐 관세 부과 얘기, 이번엔 또 캐나다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관련돼서 군 투입을 할 것처럼 또 주말 사이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심각하게 변수로 생각하고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쟁에 관련된 부분은 네. 시장에서의 민감도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가도 아주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중요도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미국이 이란에 개입을 하거나 뭐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네.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은 뭘로 보고 계세요? 리스크 요인은 생각보다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많으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유동성이 더 많으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은 너무 과열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장에 이제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 랠리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던 것보다 주가 레벨을 좀 더 높여 잡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는 조금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을 한다는 건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트럼프한테 너 주가 지지율 빠지니까 빨리 대응해라 이런 말씀이신지?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좀 저희가 그래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기댄 국내에서도 그런 네. 주도주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뒤집힐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른바 트럼프 관련 주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짰다면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 네. 중간 선거 결과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엔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화가 그 올해 전체 그 코스피 시장의 상단을 한 5천 중반대 정도로 잡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대충 한 이 정도 수준이면 코스피는 좀 충분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보통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 그때 이제 주가가 지수가 이제 거기서 훅 빠지기보다는 그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금이 아마 그 초입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천 초반을 올해 목표로 잡으셨군요. 네. 좀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강했고 생각보다 빨리 지금 5천을 돌파하니까 다른 증권사들은 지수 상단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코스피는 2단계면 뭐 상단보다는 약간 주춤거리거나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고 도리어 코스닥 시장을 훨씬 강하게 보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에 와 있는데 그러면 다음 달까지 중간에 명절 연휴도 있고요.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금씩 팔아서 다른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 아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주,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시장에서 오늘 중요한 변수가 이제 환율이니까요.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 당국 게임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조금 오늘 시장에서 꽤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20원 빠져서 1,442원까지 내려왔고,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발언에도 한두 달 안에 코스피는 뭐 1,400원대, 그러니까 뭐 1,400원에 초반된 정도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올해 전반적인 환율 상황은 어떻게 시장에서는 예측하나요? 환율은 아마 상반기 정도가 고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단 저희가 뭐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데 실적이 좋을 때는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빠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뭐 통화 정책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환율은 뭐 이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른다라고 네. 하는 게 사실은 원화 유동성이 너무 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원화가 이제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올해 재정에서 75% 정도를 상반기에 소진을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원화가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에 비하면 좀 줄어든 걸로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통 주가는 안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도리어 최근에는 주가 환율하고 상관없이 막 올라 버렸잖아요. 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뭐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원화의 유동성이 네네. 많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하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뭐 이제 달러랑 원화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원화의 그 상대적인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는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유동성이 강하다,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밀어올리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 달러보다는 원화가 지금 시장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달러는 다들 어떻게든 구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약해 보면 올해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코스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조금 덜어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옮겨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수현 연구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